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를 옆에 세워두고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오송 참사가 2주기를 맞았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숨진 747번 버스 기사의 아내를 만나 끔찍했던 지난 2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송 참사 추모 주간에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음주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던 김 지사는 부적절했다면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궁평 2 지하차도를 찾았습니다. 안전을 점검하며 김영환 지사에게 침수 원인과 대책을 물은 이 대통령은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궁평 2 지하차도를 방문했습니다. 2년 전 참사 다음 날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검은색 추모 리본을 폐용한 이 대통령은 헌화를 한 뒤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침수 사고 경과, 개선 사항을 보고받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침수 위험 지역이 어딘지, 하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세세히 짚어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유가족 요구 사항이 없는지 물은 뒤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지사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김 지사를 옆에 세워두고 엄중한 책임을 강조한 셈입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좀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지하차도를 방문해 오송 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내용들을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청주를 방문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약속한 만큼 누가 대표가 되든 국정조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기 다음 날인 내일 오송 참사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요청 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이 오송 참사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747번 버스 기사의 아내에게 지난 2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남편을 대신해 끝내 탈출하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승객의 탈출을 돕다 숨진 747번 버스 기사 이수영 씨. 그의 아내 박진아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날을 매일 떠올립니다. 밤마다 약 없이는 잠들 수도 없습니다. 잠들어도 남편의 출근 시간만 되면 여전히 눈이 떠집니다. 약에 너무 취해가지고 힘들다고 끊고 싶어요 그랬더니 끊으면 안 된다고. 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태니까 안 된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참사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서는 더 이상 혼자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옮겼지만 아픔은 그대로였습니다. 나 거기 있으면은 진짜 못 살 것 같더라고. 너무 하루라도 못 있겠더라고. 너무 보고 싶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삶의 끈을 붙잡기 위해 아픈 자신과 닮은 고양이들을 새로 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애더라고. 그래서 쟤를 살린 거 안 그랬으면 쟤 거기서 그냥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쟤한테 정을 많이 쏟은 것 같아.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이 슬픔도 많이 좋아졌고. 살아내기 위해 인연을 발버둥 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보상금이 더 필요하냐는 주변의 말들이 가시처럼 박힙니다. 아직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그런 거 아주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려면 좀 걸린다고. 보상받았냐는 그런 느낌은 뉘앙스가 약간씩 받아. 그 질문을 할 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참사 2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당일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봉안함을 어루만지며 남편을 대신해 사과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말려갖고 그냥 피 많이 오니까 쉬어라 했으면은 그런 사고 안 났을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낙골당에 가면은 다 한 번씩 손수건으로 유리를 닦으면서 죄송해요. 좋은 데 가셔요. 남편을 비롯해 이들을 제대로 보내주기 위해서라도 억울함은 꼭 풀어줘야 합니다. 이분들은 억울함을 없애려면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그분들을 보내줄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다들 못 보내주고 다 마음속에 잡고 있어요.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생존자 등 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추모 문화제가 오늘 오후 6시 반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참석해 합창단 공연을 벌이고 아리셀 참사 유가족도 참석해 추모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시청 임시청사 별관 1층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직원들과 함께 시민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직원들에게 추모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학관 충북경찰청장과 경찰 간부들도 시민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하며 충북경찰은 보다 안전한 충청북도를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영한 충북지사가 추모 주간 중에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습니다. 추모 주간 음주 회식을 자제하자고 지시한 지사가 스스로 음주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12일 저녁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김영한 충북지사와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이 모였는데 손에 소주잔과 맥주잔이 들려있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불쾌해진 얼굴에 포즈를 취하고 있고 식탁 위엔 소주 3병과 맥주 2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시의원은 이 사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역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술자리가 있던 날은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둔 추모 주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주 회식과 유흥을 자제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추모 주간을 선포한 건 김 지사 본인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저녁 식사를 다른 분들은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같이 동석하신 분들께서 이제 권하셔서 맥주 한두 잔 정도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고검에 항고한 상태. 시의원들도 참사가 발생한 청주 지역 의원들이었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이 그러한 인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취재가 시작되자 술자리 참석자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돔구장 건설 등 현안 설명을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의원들 요청이 있어 맥주를 한두 잔 마셨다며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2년 전에도 충북 제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날 저녁 술자리에서 음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이처럼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벌인 김영환 지사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추모 주간을 갖자는 본인의 선언을 단 며칠 만에 짓밟은 김 지사는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단순한 술자리가 아닌 추모를 모독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술병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충북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변명은 구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 상반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김 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낮았고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충북도민 53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의대생 단체가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도 1년 넘게 이어진 수업 파행을 마무리합니다. 1학기가 거의 다 지나간 시점에서 이제서야 돌아와 대체 수업 복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의대생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집단 휴학에 들어가며 학교를 떠난 지 1년 5개월 정도 만입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말에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이 있고 첫 월요일 구체적인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충북대 의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물밑에서는 대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방학에도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전제로 한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앞둔 본과 4학년. 실습을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실기시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보는 것도 9월, 10월이 아니라 3, 4개월 이렇게 뒤로 딜레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치는 거는 빠듯하지만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사 유연화가 이뤄지더라도 수업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질적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남게 됩니다.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학기 성적 사정은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겠다며 학사 유연화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공은 정부와 대학에 넘긴 상태.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을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충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서 충북 인사는 단 한 명도 기용되지 못했다며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1순위로 찾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충북 인사를 제외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굴착기로 이웃 주민의 농막을 부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그제 옥천군 청성면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굴착기를 운전해 다른 주민의 차량과 농막을 파손한 혐의로 70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농막의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과 평소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2차례나 중단된 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복대동 복합개발에 참여할 민간 참여자를 모집하고 10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7월과 11월 복대동 대농지구 공한지 17,000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023년 기록적인 호우로 교각과 교량 상판이 침하됐던 소이면 후미 1교의 재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어제 정상 개통했습니다. 46억 원을 들여 새롭게 가설된 교량은 길이 90m, 폭 11m로 설계 단계부터 100년 빈도 계획 홍수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홍수위 대비 1m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했습니다. 또 1.7m 폭의 인도를 신설해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로 3년째 추진하는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체험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해외 연수는 지난 7일 충주여고가 첫 출발을 했고 어제 충주 예성여고가 떠나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충주 지역 15개 학교 1,67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4개 특수학교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대입박람회인 전지다학 충북교육 2026 대입박람회가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